세 번째 시간 들어갑니다. 3강. 자, 3강에서 포인트는 성립시기, 확정시기, 소멸되는 사유를 반드시 알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 번 내는 세금, 한 번 내는 세금은 신고할 때 결정된다 그래서요. 취득세는 취득할 때 성립하고, 등록면허세는 등기 등록할 때 성립하고, 소득세가 가장 중요하죠. 소득세는 1년 단위로 세금을 매기므로 1년을 세법용어로 뭐라 그런다? 과세기간 1월 1일부터 12월 말일이 되면 세금 낼 의무가 성립해서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말일까지 스스로 알아서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네요. 그리고 정부가 결정하는 세금 몇 개라 그랬어요? 정부가 결정하는 세금 3개. 이 세 가지 세금은 정부가 결정해서 고지서가 날라오죠. 그래서 종부세, 재산세, 이 지역자원시설세는 6월 1일 소유자가 내는 세금이므로 6월 1일을 뭐라 그런다? 과세 기준일에 납세할 의무가 성립한다. 세 개를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29쪽. 자, 기본서에 딱 6개만 찾아보자고요. 자, 1번 소득세. 자, 소득세는 언제 납세할 의무가 성립한다?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뒤에는 읽어보지 말고. 자, 쭉 내려와서 10번. 종합부동산세는 언제 성립한다고요? 과세기준일. 과세기준일 숫자로 물어볼 때는 뭐라 그래요? 매년 6월 1일. 6월 1일. 왜 6월 1일이야? 왜 6월 1일이에요? 공시가격이 5월 말일까지 결정되므로 기준은 6하나에 6하나 7하나 하면 큰일 나요. 그 두 개 있잖아요. 자, 그 다음 국세로 한번 가보자. 지방세. 자, 30페이지 2번. 자, 2번 지방세 나왔다. 취득세 나왔네. 2번에 1번. 양괄호 2번에 1번. 취득세는 취득할 때 성립하고. 자, 이 동그라미번 등록면허세는 기억만 알면 돼요. 찾기라도 지대로 찾아야 돼요. 면허는 출제 제외. 자, 기억.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등기 등록할 때 성립하고 어쩌고 저쩌고. 3번 재산세는 언제 성립한다? 과세기준일. 과세기준일에 성립한다고요. 책에 요 정도 나와 있네요. 찾았죠? 기본 포인트만. 자, 32쪽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자, 32쪽은 뭐다? 확정. 이렇게 세액계산을 출발해서 납세할 의무가 성립해서 세액계산을 출발해서 얼마라고 확정을 재야 됩니다. 그럼 꼭대기. 확정은 어떤 용어를 쓴다? 어쩌고 저쩌고 구체적 이런 용어가 나온다 그랬잖아. 두 번째 줄.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을 말한다. 두 번째 줄 구체적. 모든 세금은 납세할 의무가 성립하면 세액계산을 출발해서 구체적으로 확정된다. 세 개만 알면 되잖아요. 자, 칠판 봐요. 자, 세 개만 알면 돼. 자, 종부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는 정부가 결정하는 거죠. 3개. 그리고 언제? 과세권자가 얼마라고 결정하면 확정되는 겁니다. 단 주의하자. 종부세는 선택하면 신고로 갈 수 있어요. 신고하는 때 뭐다? 확정된다. 딱 나왔잖아. 3개. 원칙은 뭐다? 정부가 결정하면 확정되고, 종부세는 선택하면 뭘로 바뀐다? 신고할 때 확정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제 뭐가 있어? 자, 요런 거는 좀 이따 해야 돼. 지금 순서가 요렇게 하고
자, 한 번 내는 세금. 자, 한 번 내는 세금 나와 있어요. 성립시기. 자, 취득세, 등록면허세, 소득세는 납세무자가 결정합니다. 세 가지 세금은. 자, 그래서 뭐라고 나와? 납세무자가 뭐다? 신고하면 확정된다. 근데 무신고하면 뭐를 붙여서? 가산세를 붙여서 누가 결정해? 과세권자가 결정한다. 그래서 모든 신고 납부하는 세금의 확정 권한은 1차적으로 납세무자가 신고하면 확정돼요. 안 하면 뭐를 붙여? 가산세를 붙여서 과세권자 정부죠. 결정할 때 확정된다. 그래서 토탈 6개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게 소득세다. 1년. 1년을 네 글자로 뭐라 그런다?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 시험은 어떻게 나와? 소득을 지급할 때. 그러면 안 돼요. 소득세는 과세 기간 1년. 12월 말일 날 성립한다. 다 찾았죠 아까? 자, 그 다음은 뭘로 들어간다? 소멸. 자, 소멸로 들어갑니다. 조세는 채권이다, 채무다. 여러분들 모든 세금 조세는 채권이에요, 채무예요? 우리들 입장은 채무야. 그러나 정부 입장은 뭐다? 채권이에요. 받을 거. 항상 정부 입장에서 법에 의해서 상황을 판단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주관적으로 세금을 파악하면 이 시험은 틀릴 수가 있어요. 주관적이 되면 안 된다. 객관적으로 법에 의해서 판단을 하셔야 되네요. 자, 32쪽 한번 보자고요. 확정. 자, 양괄호 3번. 32쪽 양괄호 3번 나왔잖아요. 국세 납세 의무의 확정이잖아. 확정과 성립. 글씨 잘 읽어. 자, 1번 밑줄 그어. 소득세. 나머지는 출제 안 돼. 제일 끝에 종합부동산세 두 가지만 출제되잖아요. 그럼 이거는 어떻게 한다? 납세무자와 가표와 세액을 정부에 뭐다? 한 번 내는 세금이죠. 신고했을 때 확정된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종부세는 어떨 때만 신고할 때 확정돼? 괄호 나왔잖아요. 납세무자가 어쩌고 저쩌고 신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1번. 자, 종부세는 원칙이 뭐다? 정부가 결정할 때 확정됩니다. 괄호 납세무자가 신고하면 신고할 때 확정된다. 그 얘기입니다. 계속 했던 거 또 하고 또 하고 있어요. 자, 지방세. 자, 지방세 나와 있죠? 자, 동그라미 1번에 자, 신고할 때 확정된다. 지방세는 신고하면 확정되잖아요. 신고하는 세금은. 근데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표와 세액이 밑줄 그어 법에 어긋나는 경우는 어떻게 한다? 지자체가 결정할 때 확정된다. 또는 바르게 고쳐야죠. 경정할 때 확정된다. 그럼 신고하는 세금은 원칙이 뭐다? 신고하면 확정된다. 신고하는 때 다만 신고를 아니하거나 그 신고한 과표와 세액이 어긋날 때는 당연히 뭐다? 지자체가 결정 또는 바르게 고치는 것을 경정할 때 확정된다. 그 얘기네요. 어떤 세금이에요? 어떤 세금? 취득세, 등록면허세 이런 세금, 소득세가 있겠죠? 항상 우리는 뭐를 기억해야 돼? 신고하는 세금 3개, 정부가 결정하는 세금 3개, 이거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3개. 자, 그 다음 소멸로 들어가죠. 조세 채권이
소멸되는 사유는 법적으로 5개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 기본서는 33페이지네요. 소멸. 자, 소멸이 뭐다? 꼭대기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납세 의무 소멸이라는 과세 요건이 충족되어 성립됐잖아. 성립하면 세금 계산을 출발해서 얼마라고 확정된 조세 채무, 채무가 없어지는 거를 소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소멸되는 사유는 법적으로 몇 가지가 있다? 5가지가 있다. 큰 거 납부, 2번 충당, 3번 부과, 취소 넘기면 4번 제척기간의 만료 넘기세요. 5번을 찾아야죠. 5번은 뭐다? 5번은 소멸 시효 완성 양과로 5번. 자, 소멸되는 사유가 5개예요. 자, 세금을 납부하면 당연히 뭐다? 소멸됩니다. 돈을 내고 조세 채권이 실현되는 겁니다. 돈을 내고 소멸시킨다. 근데 여기에서 뭐가 나와? 충당이란 단어가 나와. 충당이 뭐예요? 납부할 세액과 환급받을 세액을 상계시키는 것을 충당이라 그래요. 그래서 33쪽 양괄호 2번 충당이라고 나와 있어요. 33쪽.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충당이란 환급금을 당해 납세무자가 납부할 국세 및 체납처분비 상대와 상계시키는 것을 2글자로 뭐라 그런다? 충당. 자, 이게 무슨 뜻이냐?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이네요. 그리고 환급받을 세액이 있어. 돌려받을 세금 20만 원이 있어. 그럼 법은 어떻게 할까요? 100만 원 받고 20만 원 안 돌려줍니다. 100만 원에서 20만 원을 빼고 80만 원만 납부하면 된다고요. 요렇게. 그럼 20만 원은 못 돌려받죠? 20만 원은 납부할 세액에 충당됐다 그래요. 그럼 얼마만 납부하면 된다? 80만 원. 그럼 20만 원은 못 돌려받아. 근데 납부할 세액에 충당됐으니까 뭐다? 20만 원도 뭐다? 충당됐으므로 소멸되는 사유예요. 충당이 뭐다? 납부할 세액과 상계시키는 것을 충당이라 그래요. 상계시킨 만큼 납부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당. 자, 그리고 3번. 자, 부가 취소요. 취소. 철회가 아니에요. 글씨 큰 거 잘 읽어야 돼요. 그럼 취소는 뭐다? 취소는 세금을 정부가 잘못 부과한 거야. 정부가 세금을 잘못 부과한 거를 취소라 그래. 그럼 기본서 보면은 자, 부당하게 부과한 조세, 잘못 부과한 세금을 취소함으로써 조세 채권이 어떻게 한다? 없어지는 것. 즉 처음부터 없어지는 거를 취소라 그래요. 절대 철회하면 큰일 나요. 글씨를 꼭 똑바로 읽어야 됩니다. 부과 취소. 세금을 잘못 부과하니까 처음부터 없어지지. 소멸. 그 다음 넘어갑니다. 자, 넘어가면 4번째가 뭐다? 제척기간의 만료입니다. 그럼 제척기간이 뭐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야. 그래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 안에 부과를 안 하면 세금은 소멸됩니다. 그래서 세금은 죽을 때까지 부과를 못해요. 그 얘기라고요. 그래서 2번 조세 채권을 밑줄 그어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을 제척기간이라 그래요. 세금은 죽을 때까지 부과를 못한다. 법에 의해서 제척기간 안에 부과를 안 하면 납세할 의무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소멸한다. 그래서 앞으로 제척기간은 뭐라고요?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 이게 제척기간이에요.
그럼 시험은 뭐가 나와? 연수를 물어봐. 자, 칠판 한번 봐요. 자, 연수. 자, 상속세, 증여세는 출제 제외예요. 자, 세 가지 숫자만 딱 기억하면 돼. 사기부정한 방법으로 지방세를 포탈했다. 또는 사기부정이 들어가면 뭐다? 제척기간은 10년입니다. 10년 안에 부과를 안 하면 납세할 의무가 소멸됩니다. 10년 안에 부과를 하라고요. 세금 내라고.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납세자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무신고. 시험은 무신고라고 안 나와요.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무신고는 몇 년 안에 부과를 해야 돼. 세금 내라고. 7년. 7년이 지나면 소멸됩니다. 나머지는 5년 안에 부과를 해야 돼요. 5년 안에. 그럼 그 밖의 경우가 대표적으로 뭐다? 세금을 적게 신고한 거. 이렇게. 그럼 기본은 뭐다? 사기부정은 10년 안에 부과를 하세요. 무신고하면 7년 안에 부과를 하세요. 적게 신고했다. 이런 거는 5년 안에 부과를 하세요. 안 하면 납세할 의무가 소멸된다.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사기부정이 뭐냐? 이걸 알아요. 사기부정이 어떤 경우냐? 거기 나왔네. 까만 거. 34쪽. 이게 사기부정의 유형 등입니다. 넓혀보기. 1번 이중장부를 작성. 장부의 거짓기장. 느낌이 사기부정이잖아. 그 다음 거짓 증빙서류. 거짓 문서. 다 거짓. 장부의 기록의 파기. 4번 재산의 은닉. 이런 거를 조작, 은폐, 느낌이다. 사기부정한 방법이죠. 느낌 이런 게 사기부정한 방법이라고요. 그럼 이런 경우는 몇 년 안에 부과를 하라? 10년. 그 얘기예요. 숫자 3개를 물어본다고요. 이거 어떻게 해요? 사기부정하면 정부가 열받았지. 열받으니까 10년. 무신고하면 세금 안 냈지. 무신고하면 땅속에 묻힐래 7년. 나머지는 5년이야. 숫자는 절대 외우면 까먹어요. 웬만한 거는 느낌으로 가야 돼. 느낌으로. 사기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떼어먹으면 정부가 열받잖아. 10년. 무신고하면 열받았지. 이제 땅속에 묻어버려야지. 묻힐래. 나머지는 다 5년. 그래서 그 박스에 나왔잖아요. 박스에 나왔어요. 그래서 박스에 뭐만 알면 된다. 2번부터 알면 돼. 역외거래는 15년이야. 이런 건 알 필요도 없어요. 자, 2번 박스에 사기부정 밑줄고. 사기부정은 몇 년 안에 부과를 해야 돼? 10년. 그다음 3번은 뭐다? 무신고는 묻힐래 몇 년? 7년. 기타는 몇 년? 5년. 세 가지만 알면 되는 거야. 시험은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 이 제척기간에 7년, 10년, 5년은 시작일이 언제일까? 기산일.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이제 쉽게 나왔을 때는 세 가지 숫자를 물어봐. 그러나 세 가지 숫자는 언제부터 시작할까? 제척기간에 기산일. 그래서 신고하는 세금 몇 개? 3개. 신고기한에 다음날. 다음날이 꼭 붙어야 돼요. 그 다음 결정하는 세금 몇 개? 3개. 오늘의 목표는 3개를 기억해야 돼요. 그럼 이거는 뭐다? 다음날 하면 큰일 나. 납세의무 성립일. 5글자로 뭐라 그런다? 과세 기준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3개를 꼭 기억하자. 여러분들 기본서는 35쪽 제일 하단에 딱 나왔네. 제일 밑에. 자, 신고하는 세금은 신고기한의 다음날. 그럼 2번은 뭐다? 1회의 지방세는 정부가 결정하는 겁니다. 납세의무 성립일. 절대로 2번은 다음날 하면 안 돼요. 한번 적어봐요.
신고하는 세금 세개 한번 적어봐요. 정부가 결정하는 세금 세개 한번 적어봐요. 괜찮아요. 세개는 꼭 기억해야 세법을 할 수 있다고요. 쉬는 시간에 3개 외웠을 거 아니야. 3개. 한 번 내는 세금 3개. 매년 내는 세금 3개. 이게 돼야 세법을 할 수 있다. 많은 거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천천히 적으세요. 자, 한 번 내는 세금, 취득세, 등록면허세, 소득세, 한 번 내는 세금을 신고하는 겁니다. 제척기간의 기산일은 신고하는 세금의 다음 날. 그 다음 정부가 결정하는 세금 3개, 재산세, 그리고 종부세, 종합부동산세 결정하잖아, 원칙이. 그리고 또 하나, 불 날 때 불 끄는 세금,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고지서 발급하잖아요. 이렇게 3개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출제는 어디만 나와? 이것만 출제되지. 결정하는 세금 3개는 제척기간의 기산일은 납세 의무 성립일 몇 월 며칠 매년 6월 1일. 납세 의무 성립일을 뭐라 그래요? 5글자로 과세 기준일. 기준이 되는 날짜는 매년 몇 월 며칠 6월 1일. 다 똑같은 거예요. 3가지 세금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는 언제 납세할 의무가 성립한다? 과세 기준일에 6월 1일. 이 날이 뭐다? 납세 의무 성립일이라고요. 까먹었나 봐. 나왔잖아 이거. 종부세 매년 내는 거, 재산세, 소방분, 과세 기준일. 이 날이 뭐다? 납세 의무 성립일이라고요. 성립일. 여러분들은 원래 세종시에 사셨어요? 흩어져서 살다가 어떻게 살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됐죠. 요즘 세종시 집값은 좀 올랐어요, 떨어졌어요? 전국적으로 좀 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죠? 그러나 전 국민의 몇 프로? 40% 정도는 집이 없어요, 그죠? 집이 우리나라 현실이에요, 현실. 그냥 해본 소리예요. 그러나 여기하고는 부동산 전문학원이더라고요. 중개사만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합격하면 여러 가지 이제 돈을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돈을 벌 때는 뭐다? 능력으로 갑니다. 실력이 있어야 돈을 번다고요. 개나 소나 자격증 따가지고 뭐다? 중개업 차린다. 거의 실패합니다. 그럼 실력이 있는 사람은 경쟁력이 강화돼서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자격증이 중개사 자격증이라고요. 그래서 세종시에 중개사 전문학원이 생겼네요. 계속 합격을 하더라도 실무 등을 통해서 공부를 계속 하셔야 고소득을 올릴 수가 있다. 고로 중개사 자격증은 굉장히 좋은 자격증이에요. 우리 아파트가, 제가 사는 아파트에 중개업소가 10개 있어. 거기서 돈 버는 중개사는 하나, 두 개밖에 없어. 그분들은 항상 노력해.
뭔지냐 모르지만 이 브리핑을 하더라도 옆 가게 가서 물어보면 버벅거리는데 여기는 참 설명도 잘해. 그럼 집 소개할 때도 그냥 소개시키는 게 아니라 탁 가면은 커튼을 탁 열어 제끼면서 설명을 이렇게. 그 중개사 이름이 부부공인중개사예요. 부부랑 같이 하니까 신뢰가 쌓이죠. 부부랑 같이 하세요. 신뢰가 쌓여서 소비자가 몰려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자격증을 따고 나머지 사후 관리는 여러 경로를 통해서 실력을 갖추는 길이 고소득을 할 수 있는 지름길이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참 좋은 학원입니다. 자, 그 다음 뭘로 들어간다 이제? 징수권의 소멸시효로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들 기본서는 36페이지입니다. 자, 36페이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다섯 번째,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조세채권이 소멸됩니다. 1번, 소멸시효란 조세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기간 동안 권리를 징수하지 않는 경우 그 조세채권의 권리가 없어진다. 자, 쉽게 얘기하면 뭐다? 모든 세금을 뭐다? 징수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조세를 부과를 했죠? 부과를 하면 죽을 때까지 못 걷어요. 징수할 수 있는 기간 안에 징수를 못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돼서 세금을 안 내도 돼요. 그럼 소멸시효와 제척기간 헷갈리면 안 돼요. 소멸시효가 뭐라고요? 조세를 징수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기간 안에 부과를 안 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돼서 어떻게 된다고요? 납세할 의무가 소멸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숫자만 알면 돼. 숫자만 알면 된다고요. 징수는 숫자 3번 기업 국세. 자, 5억 이상의 국세는 10년 안에 징수를 해야 됩니다. 10년 안에 징수를 못하면 소멸됩니다. 자, 5억 A 외의 국세는 5년. 그럼 5억 미만은 5년이 되겠죠. 국세. 5억 이상은 10년. 5억이 안 되는 거는 5년 안에 징수를 해야 돼요. 숫자입니다. 자, 그 다음 밑으로 내려와서 지방세. 자, 숫자를 먼저 정리해야 돼. 책이 법조문이라 상당히 꼼꼼하게 나왔어요. 제일 밑에 4번. 자, A 5천만 원 이상은 10년. 국세는 5억 이상 10배 차이 나요. B는 5천만 원 이상 5년. 자, 중요한 거는 A 위에 밑줄 그어. 이 10년 5천만 원 미만 따질 때는 B번 가산세를 제외. 국세도 똑같아요. 제일 안에 5천만 원 이상 미만 따질 때는 가산세를 포함하면 안 돼요.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가산세 제외. 가산세 포함하면 틀린다고요. 자, 현재까지 출제는 요것만 출제됐어요. 칠판 봐요. 자, 소멸시효는 숫자 갖고 따진다. 국세는 뭐다? 10년. 얼마 이상? 5억 이상. 그럼 5억이 안 되는 거는 뭐다? 5년. 그래서 5억 이상 따질 때 뭐는 제외한다고요? 가산세 제외하고 따져요. 그 다음 지방세는 5천만 원. 국세가 5억에 10배 차이 나요. 지방이 어려우니까. 공통점은 뭐다? 가산세 제외. 자, 그럼 소멸시효 기산일 원칙이 5년이죠. 그럼 기산일은 언제부터 따질까? 이거 봐. 자, 신고하는 세금 3개. 정부가 결정해서 납부하는 세금 3개는 무조건 뭐다?
신고 납부 기한의 다음 날로 5년, 10년을 따집니다. 신고하는 세금 3개, 정부가 결정해서 납부하는 세금은 둘 다 뭐다? 신고 납부 기한의 다음 날부터 따진다고요. 그럼 다음 날이잖아. 다음 날이 돼. 시험은 그래서 뭐만 나온다? 대체적으로 뭐만 나와? 정부가 결정하는 조세, 즉 세척기간의 기산일은 다음 날이 아니에요. 납세 의무 성립일이라고. 그래서 뭐랑 헷갈리면 안 된다? 세척기간과 소멸시효를 헷갈리면 안 된다라는 뜻이에요. 자, 한 장짜리를 한번 정리해 보자고요. 한 장짜리. 자, 한 장짜리 한번 정리해 볼까요? 1페이지 한 장짜리 이거. 자, 지금 기초 뭐 끝났다? 뭐 끝났어요? 성립시기, 확정시기, 소멸되는 사유 몇 개? 5개. 이게 끝났잖아. 가장 중요한 거죠. 이 3가지가. 이거 배웠잖아요. 성립, 확정, 소멸. 모든 세금은 성립하고 확정되고 납부 등을 통해서 소멸되는 절차를 거치는 겁니다. 자, 그럼 1페이지 꼭대기. 자, 성립시기 한번 찾아봐요. 오른쪽에 나왔잖아요. 프린트 성립시기. 자, 1번이 뭐다? 취득세. 항상 순서.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부세, 양도소득세 순서를 기억해. 그 다음 2번은 등록면허세는 등기 등록할 때 성립하고, 그 다음 재산세는 언제 성립한다? 과세 기준일 몇 월 며칠? 6월 1일. 그리고 종부세도 똑같죠. 과세 기준일 6월 1일. 5번 양도소득세는 제일 많이 나와요. 어떤 용어가 존재한다?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 성립한다. 몇 월 며칠? 12월 31일. 성립시기 5개. 왼쪽에 이름이 나왔어요. 자, 확정. 자, 1번은 취득세는 신고하는 거죠. 그럼 원칙 신고하면 확정된다. 2번도 뭐다? 신고하면 확정된다. 단 무신고하면 정부 결정으로 바뀝니다. 참고로 알아두고요. 원칙만을 얘기합니다. 납세무자가 신고하면 확정, 무신고하면 정부가 결정할 때 확정됩니다. 그리고 3번, 4번은 정부가 결정할 때 확정. 단 4번 종부세는 선택하면 어떨 때 확정돼? 신고하면 확정된다. 5번. 자, 5번 신고하는 거죠? 그럼 신고하는 세금은 신고하면 확정된다. 그럼 무신고하면 정부가 결정할 때 확정됩니다. 그래서 1번, 2번, 5번은 신고하는 세금이잖아. 그럼 신고하면 확정된다. 무신고하면 정부가 결정할 때 확정됩니다. 모든 신고 납부하는 세금의 공통.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소멸로 가야죠. 자, 밑으로 내려왔어요. 자, 바로 옆에 확정시기 옆에. 자, 소멸되는 사유는 몇 가지가 있다? 5개. 1. 오른쪽 꼭대기. 납부. 오른쪽 봐야지. 오른쪽. 소멸 사유 5개. 5개. 찾았어요? 납부. 2번 충당. 3번 부가 취소. 4번 제척기간의 만료. 오른쪽 보는데 막 가운데만 보네. 자, 5번 큰일 났어. 소멸시효 완성. 5개. 자, 그럼 숫자 기억해야죠. 제척기간 밑에, 제척기간 밑에 숫자 나왔다. 자, 무신고 무칠내 몇 년 안에 부과해? 7년. 사기부정은 열받아 몇 년? 10년. 나머지는 5년이야. 5년이야.
자, 중요한 거는 제척기간의 기산일이야. 신고하는 세금은 신고기한 다음 날, 정부가 결정하는 세금은 다음 날 쓰면 절대로 안 돼요. 납세 의무 성립일 몇 월 며칠? 6월 1일. 딱 포인트만 나와 있는 거예요. 자, 소멸시효. 자, 소멸시효는 금액 갖고 5년 10년을 따져요. 소멸시효. 자, 소멸시효 5억 미만은 5년 국세, 5억 이상은 10년. 이거 따질 때 가산세는 제외한다, 포함한다? 제외. 포함하면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제외입니다. 자, 지방세는 10분의 1이죠. 원칙은 5년. 단 5천만 원 이상은 10년이에요. 10년. 그럼 제일 그때 하얀 데 적을 때 있잖아. 소멸시효의 기산일. 딱 적어. 제척기간의 기산일 적었잖아. 그럼 밑에 하얀 칸에 이거 적어야지. 소멸시효의 기산일을 적어야 될 거 아니에요? 둘 다 다음 날이지. 신고 납부기한의 다음 날 딱 적으라고. 소멸시효의 기산일. 신고하는 세금은 신고기한의 다음 날. 정부가 결정해서 고지서가 날라오는 거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 소멸시효의 기산일입니다. 그래서 제척기간의 기산일과 소멸시효의 기산일 헷갈리면 안 돼. 작년 시험이 여기서 출제됐잖아요. 딱 수없이 봤어. 한 수백 번 봤어. 딱 시험장에 가니까 이게 한 문제가 딱 나왔어. 아싸 가오리 하면서 다른 거를 찍어. 자, 이렇게 해서 납세할 의무 소멸 사유가 끝났네요. 자, 그 다음 조세채권과 일반 채권과 여기까지가 기초과정이에요. 여러분들 기본서는 41쪽이에요. 자, 책은 굉장히 광범위하고 복잡합니다. 자, 시험에 나오는 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 가운데 조세와 다른 채권과의 관계라고 나와 있죠. 그럼 이게 뭐냐면은, 자, 이게 그림 한번 보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갑소유 건물입니다. 을이 저당권 설정 등기가 들어와 있어요. 갑건물에. 그리고 정부의 세금을 체납합니다. 체납해. 그럼 갑소의 건물을 매각해야죠. 빚을 안 갚으니까 이 건물을 공매 등을 통해서 매각하잖아요. 압류가 들어가서. 그래서 이 건물을 압류해서 매각을 합니다. 그럼 매각 대금이 결정돼. 예를 들어서 100억이에요. 100억. 그럼 첫 번째 용어는 뭐다? 압류해서 매각 대금까지 결정된 모든 비용을 지방세는 뭐라 그런다? 체납처분비. 국세에서는 뭐라 그런다? 강제징수비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거는 뭐다? 항상 이해는 1순위로 걷어갑니다. 배분을 받는다고요. 자기들이 납부한 돈이므로. 여기까지 됐어요. 100억에 팔았어. 자, 그래서 저당권과 그리고 이 세금이 경합을 벌이잖아요. 경합을 벌이면 뭐를 정해야 돼? 우선 순위를 정해서 배당을 받는다고요. 단 우선 순위를 정하되 이 두 녀석은 무조건 1순위입니다. 이거는. 시험은 뭐만 나와? 저당권과
세금이란 조세 채권이 경합을 벌였을 때는 누가 우선하느냐 이것만 물어보는 거야. 세법은 알아들었어요? 그러나 타법에서는 어떻게 해? 이게 항상 1순위죠. 그 다음 최우선 변제권이 2순위죠. 여러 가지 다양하게 나타나요. 타법에서는. 그럼 세금과 이 저당권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 피 담보 채권이라 그래. 그러니까 시험은 세금은 조세 채권입니다. 두 가지만 물어본다고요. 경합을 벌였을 때 누가 우선할 것인가? 자, 그래서 세금은 용어가 어떤 용어가 존재한다. 법정기일. 이거 조세 채권이에요. 그럼 이거는 세금이다. 일반인이 조세의 존재를 알 수 있는 시점 법정기일이야. 그럼 세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세금의 법으로 정한 기일은 신고하는 세금 신고일 몇 개? 3개 나왔네 또. 그 다음 정부가 결정하는 세금 재산에 부과된 세금은 정부가 결정하는 세금이죠. 정부가 결정하는 조세 몇 개? 3개. 오늘의 목표는 신고하는 세금 3개 정부가 결정하는 3개를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뭐가 있다?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기초는 3개만 아는 거예요. 이거 3개 나와 있어요. 나머지는 지금 하지 말라고요. 자, 그래서 이 3가지는 법정기일이 언제다? 신고일이야. 이 3가지는 정부가 결정해서 고지서 날라오죠. 법으로 정한 날짜는 고지서 도달리려면 안 돼요. 발송일이야. 법정기일이. 그러다 신고하는 세금은 법으로 정한 기일이 법정기일이고 정부가 결정하는 세금은 법정기일이 고지서 발송일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정부가 결정해서 고지서 날라오잖아요. 자, 그래서 법정기일 전에 세금 전에 저당권이 먼저 와 있어요. 그럼 누가 우선? 법정기일은 조세 채권입니다. 세금이 우선해, 저당권이 우선해. 둘 중 빠른 것. 이런 경우는 뭐다? 저당권이 우선한다고요. 근데 후에 저당권이 왔다. 이럴 때는 빠른 게 뭐가 우선한다? 세금이 우선한다. 원칙은 둘 중 빠른 거. 둘 중 빠른 거를 우선해요. 단 그럼 이런 경우 세금보다 저당권이 먼저 오면 항상 세금은 후순위가 되죠. 후순위가 돼서 국가 살림, 나라 살림이 어렵잖아. 그래서 정부가 이거야. 결정하는 세금은 어떻게 한다? 피담보된 채권의 순서와 관계없이 항상 보다 조세 채권이 우선한다. 뭐가 답이다? 뭐가? 하나, 둘, 3개. 왜 이건 우선해? 정부가 결정했으니까 우선하고 신고하는 세금은 둘 중 빠른 것을 우선합니다. 이거는 모든 게 우선하면 저당권 설정한 사람은 잠을 못 이뤄요. 그래서 정부가 결정했으니까 이 세금은 피담보된 채권의 설정 순서와 관계없이 항상 보다 조세 채권이 우선한다. 단 신고하는 세금은 법정기일과 저당권 순서에 따라 둘 중 보다 빠른 것을 우선한다. 이게 답이에요. 그래서 시험장에 가면 항상 우선 나는 조세를 찾아라 그러면 3개가 답이야. 우선하지 아니하는 조세를 찾아라 그러면 신고하는 세금이 답이라고요. 3개. 자, 일단은 잠시 쉬었다 진행합니다.